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자, 지금 이제 조금 오늘부터 이제 그 경매 성공 비법 교재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 저녁을 좀 늦게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 7시 한 40분부터 이제 부랴부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후다닥 이제 그 준비를 했는데,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실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우리가 최근에 그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 주말을 이제 4년 정도의 이제 방송 끝에 완료를 시켰죠.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애초부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것저것 어떤 직업적으로 이제 경매라는 것을 선택을 하기 전에 한 3년 정도는 조금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3년 정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경매 투자해 놓고서는, 그때 이제 처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경매를 배우거나, 그 당시에 이제 98년도에 뭐 유튜브라는 게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냥 통찰력으로 경매를 선택한 거죠. 통찰력으로. 무엇을 해야지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무엇을 해야지 더 빠르게 남들보다 안정적인 어떤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이야 지금 저하고 이제 인연이 되신 분들을 보면은 내가 경매 한참 한 다음에 한 10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인연된 사람이 많죠. 왜냐면 제가 벌써 경매를 시작한 지 23년째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 기억에 남는 교육생이라고 한다면은 2006년에 협회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사실상 14년, 15년째 돼 가는데, 그 과정에서 그 기억이 나는 교육생들은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보면은 PT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PT 중에서도 한두 명 생각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레주라는 거가 2015년에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스파레주라는 곳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보기 시작한 게 벌써 2015년이니까 올해로 횟수가 이제 한 6년쯤 되어 가네요. 5년째. 그죠? 5년째잖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이 6년이지만 만으로는 이제 5년이 되는데요. 이제 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도 수도 없이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가르치지만은, 제가 2006년 이전까지 또 9년 가까이를 이제 실제 투자 회사만 꾸려 나갔잖아요. 그때 이제 느꼈던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이라는 것은 기억력이 없어지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내용들 같은 경우가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부분에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요즘처럼 제가 이제 맥북을 사용한 것도 한 6, 7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적어 놓는 어떤 곳이 좀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록이란 게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알죠. 그러니까 경매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거나 시작한 지 1년 됐다, 2년 됐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있을 때 잘 적어 놓으시라. 페이스북 비공개 방이든 에버노트든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노트든 간에 여러분들이 잘 적어 놓고, 이제 우리가 스파레주를 마치면 서브노트를 만들어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서브노트도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기환의 경매왕의 유튜브에서 좋은 유튜브 내용, 감동 있는 부분들을 스크랩 한다든가, 다운로드 받아 놓는다든가, 아니면 일정 부분을 캡처해 놓는다든가, 어떤 방법을 써 놓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제가 느꼈던 어떤 감정을 느낄 때가 오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3년 했다, 4년 했다 해봐야, 이제 뿅아리가 알 끼고 나와서 돌아다니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수 가는 길이 있을 줄 모르나, 3년하고 중수쯤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스파레주는 그걸 좀 단축시키는 거는 있어요. 그지만 그 기술을 배워도 자기 걸로 수련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실컷, 권투만 실컷 배워놔 놓고서는 지가 이제 다급해서 싸울 때는 어설픈 발차기 먼저 나가고 뭐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다음 뭐 태권도에 여러 가지 기술 배워놓고도 실제로 그 배운 발차기를 잘 못 써요. 실제로는 원시적인 수준의 발차기를 많이 하죠. 뭐 어떤 전략 전술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기술을 꾸준히 연습하고 실전에서 좀 써보고 해보면서 기술의 묘리를 알게 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어떤 스포츠를 해도 이 과정을 겪죠. 오늘 스포츠를 배운다고 해서 내일 그 기술을 쓸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옛날에 이런 격언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옛날에 이제 중국의 그 무술 본가에서 나오는 이제 격언 같은 건데, 그건 뭐가 있냐면, 아침에 배워서 저녁에 쓴다라는 무술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배우면 반드시 저녁에 쓸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굿모닝, 굿나잇, 뭐 이런 걸 배웠다 이거야. 아침에 굿모닝, 막 이렇게 배웠어. 그 다음 굿나잇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저녁에 대해서 굿나잇 하고 쓸 수 있죠. 어떤 외국인한테도. 그런 거다. 그게 이제 배운 거죠. 이게 배운 거야. 예를 들면 오전에 2 곱하기 3은 6이다. 배웠어. 그랬는데 저녁 때쯤 시장 따라가서 사과 2개하고 배 3개가 있을 때 이걸 곱하면 몇이지? 하고 동네 사람이 농담했을 때 6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배운 것이다. 그러면 경매를 배웠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배워서 당장 쓸 수 있어야 기술인 거죠. 그런데 배웠는데 뭘 쓸 줄 모른다. 그럼 기술이 아닌 거고. 기술이라는 건 들으면 내 걸로 몸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체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체득한다. 체득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체득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한문이죠. 한문. 몸으로 배우는 것을 가장 높게 칩니다. 우리가 체득한다. 이거 휴자구나. 이렇게 되죠. 체득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몸으로 느낀다. 몸으로 느끼는 걸 우리는 체득한다. 이걸 진정 안다라고 하죠. 우리가 안다. 알지자보다 더 높은 게 체득입니다. 몸으로 느끼는 거. 그래서 이제 경매라는 것도 이제 우리 경매를 이제 실전 훈련을 배워가지고 하나 두 개씩 시세조사도 해보고 시세조사의 기술들을 이리저리도 적용도 좀 해보니까 어떤 묘리를 알 것 같은 거야.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길로 가고 저렇게 물으면 저 길로 가는 것이구나. 내가 예를 들면 여기서 나가서 어떤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 가까운 지하철이 어딥니까? 가장 가까운 지하철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은 요쪽 우리가 봉천역하고 신림역에서 살짝 중간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림 쪽이 가깝다고 생각하면 가장 가까운 역은 신림역입니다 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가세요 그럴 거고, 가까운 길은 요 앞에 봉천역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질문이 가장 가까운 지하철이 어딥니까? 그러면 답이 그렇게 두 가지로 나온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하철역이 어딥니까? 그러면은 가장 가깝다라는 단서가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어느 쪽이든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지 마음대로. 그죠? 이 차이가 나다. 어떤 수식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는 어떤 답이 달라지죠. 그거를 해가는 연습을 하라라고 시켰으니 그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체득해야 되는 거구나. 오늘은 내가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한테 오늘 기분 어때? 라고 물으면 좋아 아니면 그저 그래 아니면 나빠 요런 세 가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면은 이제 무시하겠죠. 그죠? 그러나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은 기분 좋은 일을 듣게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기분 어때? 좋아. 어떤 일이 좋았어? 그러면 두 단계로 거칠 것을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기분 좋은 일이 있다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를 얘기를 하게 되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2번 시킬 것을 1번 시켜서 답을 얻게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된다? 체득한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매에서의 기술은 이런 건데 어찌됐든 이제 인트로를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경매란 이랬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그 얼마 전에 마쳤던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 주마 이 얘기는 이 책을 제일 먼저 썼어요. 그 책을 쓴 연후에 똑똑똑을 썼고요. 그 다음에 성공 비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낙찰 받았던 몇 가지의 어떤 사례들을 노출함으로써 사람들이 물어요. 자꾸 어떻게 투자해야 돈을 버느냐, 어떤 물건을 사야지 돈을 버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괜찮은데, 나는 진짜 괜찮아. 그런데 바깥에 있는 어떤 물건, 요쪽으로 이제 자꾸 묻는단 말이죠. 어떤 물건. 그런데 부자 마인드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를 고쳐라. 네가 문제다. 라고 얘기한 게 부자 마인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 주면은, 돈을 원래 못 벌던 너의 문제지, 어떤 물건을 탓하거나 경매를 선택한다고 해서 너가 잘 되진 않아. 네 보니까 운동신경도 없고 운동을 해본 적도 없는 네가 배구한다고 달라지고 야구한다고 달라지고 당구한다고 달라지냐. 뭘 해도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부자 마인드라는 걸 달아. 그래서 너의 문제부터 고쳐라. 그 연후에 바깥에 있는 경매를 선택할지 주식을 선택할지 또는 경매를 들어왔다면 어떤 물건을 선택할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매의 생초보들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그냥 어떤 물건 사야 돼요? 어디에 사야 돼요? 뭘 사야 돼요? 요런 거 먼저 물으니 얼마나 한심하냐 이거죠. 어떤 무술해야 더 잘 싸워요? 그러기 전에 달리기 먼저 잘해라. 이런 거부터 배우는 거죠. 아령 좀 들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마인드는 그래서 순서상 이게 먼저였고 그 다음에 성공 비법을 말한 겁니다. 그럼 이제 성공 비법이라고 하면은 뭐 1, 2, 3 이렇게 써주면 좋겠지만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어떤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사례를 네 같으면 1, 2, 3 순서대로 하겠니? 라고 묻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물었을 때 나 같으면 이 길을 못 갈 것인데 도기한이는 이 길을 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어떤 성공 비법을 전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여러분의 부모가 자식한테 야 도둑질을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야 옛날에 링컨이 말이야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든가 옛날에는 말이야 피노키오 알지? 피노키오가 거짓말하면 코가 그렇게 길어졌대. 이런 어떤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다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성공 비법도 이런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좀 생각할 거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옛날에 있는 그 책이고요. 사실상 지금 동네에서 시중에서 절판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저께 이제 한 저번 주부터죠. 그래서 디자인 표지만 좀 바꿔가지고 책 내용을 흑백 2도 컬러에서 1도로 바꿔버리고 그냥 앞부분은 여기 이제 그 싸구려 표지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약간의 교재처럼 디자인을 새롭게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20권, 30권씩 추가 주문을 할 때 그렇게 이제 그 인쇄를 해 주신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요게 지금 한 20권 30권이구나. 30권 정도 그 출간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공 비법이나 요 똑똑똑도 똑같아요. 옛날 디자인인데 그냥 표지는 싸구려로 해놓고 그냥 안에는 갖다가 내용만 만들어 놨어요. 똑같이. 그래서 30권을 찍어 놨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그 최근에 들어온 어떤 그 컨설턴트들도 책을 사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책이 없다 보니까 중고서적에서 아마 24,000원에 구입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12,000원, 13,000원이던 책이 절판된 지 한 몇 년 됐는데, 그게 이제 중고서적에서 24,000원쯤 나오니까
차라리 이렇게 내가 몇십 권씩 찍어 놔가지고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거 알려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성공 비법에 대한 얘기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은, 제가 간간히 한번 읽어볼게요. 머리말부터 읽어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말부터. 주식이나 펀드 투자는 별다른 공부를 하지 않아도 투자가 할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뭐 주식하고 펀드 할 때 뭐 공부를 한 연후에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가죠. 익숙한 어떤 거 또는 뭐 이제 주식을 그 종목을 찍어준다고 하는 어떤 카페 같은데, 카페 같은 데에서 어떤 주식이 좋다더라 그러면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유명 인사가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그냥 따라가죠. 따라간다. 이게 그냥 귀신처럼 좀비처럼 따라간다. 그러나 경매는 내가 주인이 돼야 된다.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주인 아닌 사람이 없죠. 부자가 종인 사람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거나 또는 자본가가 되려면 주식으로 해서 버는 돈은 푼돈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종짓을 해서 번 돈이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인과의 법칙하고 연관되어 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법인데, 콩을 심어 놓고서는 팥을 찾고 기대하죠. 그래서 이 사이에 필요한 게 뭐죠?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해놓고서는 간절한 기도로 승화시키려고 많이 하죠.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게 이제 제가 경매 투자를 통해서 단기간에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그 큰 어떤 바람이랄까요? 큰 서원이라고 하나? 이걸 서원이라고 합니다. 소원이 아니고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큰 서원을 세웠죠. 나는 단기간에 부자가 될 거야. 그럼 부자가 되려면 멍청한 짓을 한순간도 하면 안 돼. 한 시간이라도 아껴서 나는 똑똑한 길을 가야 돼. 그 다음에 어떤 망설이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아둔한 경지에 있어서는 내가 부자가 안 돼. 이런 마음속의 어떤 다짐 같은 거랄까요? 이제 그런 거를 정말로 많이 했죠. 솔직히 그 당시에. 멘탈 관리 같은 게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돈이 없었는데 부자로 된다는 거는 어찌 보면 허황된 소리죠. 제가 옛날에 경매 기초반을 강의할 때도 보면은, 기초반 강의할 때도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뭘 시켰냐면은, 본인이 바람을 적어와라. 그래서 지갑에 갖고 다녀라.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은 막 100억, 50억, 20억, 30억 막 써요. 그러면은, 안 쓰는 것보단 좋죠. 멘탈 관리니까. 뭔가를, 어제도 보니까 그 성필 씨 그 말 중에, 자기가 종로에 찍어 놓은 건물이 있고, 볼 때마다 내가 이것을 내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한다. 이게 이제 멘탈 관리 같은 거죠. 그러나 이제 경매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허황된 돈을 상정해 놓고, 그 돈을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은 하지 않는, 그냥 뭐 애들 초등학생들이 나 나중에 커서 대통령 될 거야 라는 수준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구라? 뻥? 요런 것을 나이 40, 50대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나이 때는 무엇인가를 정하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한 하위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되죠. 나는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될 거야. 야, 나는 제주도로, 예를 들면 해남으로, 자전거 하이킹을 할 거야. 그럼 자전거를 뭘 사야 될까? 해남까지 가는데 타이어가 터지면 어떡하지? 기타 등등의.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추우면 밤에서는 내가 노숙해야 돼. 어디 가서 호텔 가서 자야 돼. 그러면 돈을 며칠 걸리니까 돈을 정산하고 뭐 이런 준비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하면은 큰 뜻을 세우되 그 준비 행위가 반드시 받쳐줘야 되는데 준비 행위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나 얼마 원해. 그래서 경매 기초반 때 그런 거를 서원을 세우기를 저는 종용을 했고 그것을 자기 지갑에 갖고 다니게끔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 서원을 세우면 반드시 이루기 위한 하위 매뉴얼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는 것이죠. 나 이제부터는 담배 딱 끊고 이제부터는 7시간 잤는데 나 5시간만 잘래. 뭐 이런 식으로다는 뭘 정해야 될 건데 아무것도 안 정하고 어제와 오늘의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냥 나 얼마 하면 돼. 뭐 이런 식의 생각은 너무 무책임하죠. 애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서의 어떤 연구라는 것을 하는 걸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주변에 10대를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그 외국의 뭐 어떤 정보를 신문 기사죠. 기사 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기자도 어디 가서 받아 적어가지고 들은 대로 적은 건데, 그걸 보고 어떤 기업을 투자한다? 제가 늘 말하지만 그 회사의 이사나 사장도 지 회사의 미래를 잘 모르는데, 그냥 밖에서 보고 어떤 기사 쪼가리 몇 개 가지고 뭘 된다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무책임성도 참 놀라운 판단이지만, 그 말을 믿고 또 지르는 소문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참 문제다. 이게 투자가 아니죠. 그거는. 그런 이제 분석은 예나 지금이나 제가 한 거죠. 이 책을 아주 예전에 쓴 거니까. 그죠? 한 10년도 훨씬 넘었네요. 그죠? 어차피 전문가라는 것이 없는 영역이다. 근데 이상하게 주식에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던데, 주식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말로나 전문가지, 결국은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한국도 올라가고, 내려가면 한국 증시도 내려가지 않습니까? 재벌 3세가 주가 조작을 하다 발각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는데, 아니, 뭐, 재벌 3세 주변에는 그런 전문가가 없어서 주가 조작합니까? 주가 조작을 해야만 돈을 버니까 주가 조작을 하는 것이죠. 그 주가 조작의 한 형태가 100가지 형태가 있다면, 이 100가지 형태 중에 안 쓰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위 그룹이 쓰는 기술이 있을 거고, 상위 그룹이 쓰는 기술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구속됐던 상상인 저축은행도, 주가 조작으로만 돈을 벌었던 곳이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래야만 돈을 벌어요. 단기간에. 즉, 사기를 치거나 속이지 않고 정당하게 계단을 밟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길이란 것은 사실 찾기가 좀 힘들죠. 찾기가 좀 힘들죠. 주식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나 작전 세력이 아니면 쉽게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건 정설이다. 뭐 이거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경매는 그렇지 않더라. 경매 투자로 부자가 되려면 일단 첫째 머리가 똑똑해야 됩니다. 제가 머리 자꾸 하죠. 머리가 똑똑해야 된다. 경매 교육생들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인드와 지식을 전수하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원래 사람들은 공부하는 걸 즐겁게 생각하지 않죠. 그죠? 뭐 공부냐, 공부한다고 돈 벌리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니까요. 성공 사례를 얘기하면 졸다가도 잠이 확 깨는 모양이다. 실제로 옛날에 교육을 해보면, 지식 얘기를 실컷 하면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 옛날에 돈 번 얘기 좀 해드릴까요? 그럼 또 눈을 반짝 떠. 그럼 이제 속으로 그 생각을 하지. 이 사람들은 옛날에 호랑이 담배 물던 시절의 얘기를 들으면은, 갑자기 자기도 부자 되는 걸로 착각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늘 말할 때 남의 집 외양간 내 소를 왜 세냐라는 얘기를 한 거죠. 외양간 내 소를 숫자를 왜 세냐. 자기 집 외양간은 텅텅 비워놓고 남의 집에다가 외양간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쉬고 앉아있고, 그게 얼마나 이상한 사고 방식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식 얘기할 때 바짝 정신 차리고, 성공 사례 얘기하면, 이렇게 졸아도 이게 원래 정상. 근데 지식 얘기할 때 졸고, 성공 사례 얘기할 때 반짝반짝 하는 것은 돈이 안 되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남이 성공한 이야기만 듣는 것을 즐기는 경박한 성격들 때문에 아마도 얼마를 벌었다는 식의 경매 소설류가 판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경매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는요 경매라는 재테크를 책만 펼쳐가지고 밥벌이를 하는 출판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매 사기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 6명, 10명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다 경매 책을 한 권씩, 두 권씩 쓴 사람들입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책 쓴 사람들 중에 그래도 60%, 70%는 거의 사기를 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중앙일보, 조이스랜드, 매경, 한경 이런 데서 항상 이런 사람들을 띄워주죠. 그 다음에 이렇게 책을 출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판 사인회, 기념회 뭐 이런 거 하면서 조금 합니다. 마케팅 작업을. 왜? 돈 빼야 되니까. 많아요. 검색해 보세요. 자, 경매 사기 어쩌고 해서 부동산 사기 친 사람들이 책 안 쓴 사람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다 씁니다. 자, 경매 성공 사례 책자 아니면 실무와 그다지 관련 없는 잡지식을 모아놓은 책자들이 거의 다다. 거의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인터넷을 치면 나올 만한 것만 모아서 책 쓴 사람도 있다. 경매 성공에서 중요한 것은 동향인지 남향인지를 보거나 주변 입지를 살피거나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또 왜 그러냐면 그 당시 TV에서 항상 나오던 말이 야, 부동산을 하려면 발품을 팔아야 돼. 그러면서 막 그 주인공이 분주하게 걸으면 카메라 기자가 탁 따라가면서 뭐 그냥 이 집을 보는데 남의 집 건물에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탁 열면서 이렇게 살피면서 위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입지 같은 거 뭘 분석하는 거야, 그거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것들이 뭔 짓을 하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때 이제 나오죠. 동양인지 남양인지 서양인지 뭐 신축이냐 구축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혼선 있는 다양한 멘트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굉장히 흔듭니다. 더더군다나 경매에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은 정말로 혼란 상태죠. 한 귀신이 한 100마리 정도 씌인 사람처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마음을 어떤 식으로 잡아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저는 많이 했었어요. 왜 이렇게 돈 안 되는 집만 골라 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책이 그래서 써진 거지. 이 책을 쓴 이후에는 그 권리 분석이니 이런 건 교재지만은 시세조사 입대기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에 썼죠. 그거는 이제 이런 멘탈 관리나 어떤 초보자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고, 시세조사 입대기는 말 그대로, 뭐를 가르치려고 했냐면, 스파레주생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성공 사례나 똑똑똑이나 부자 마인드는 이제 초심자들 지도형이죠. 그지만은 고수들도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 시세조사 입대기는 말 그대로 이제 대학생쯤 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문이죠. 시세조사 입대기.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어려운지 봐도 뭔 말인지 모르죠. 이런 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도 요거 좀 마무리 치면 시세조사 입대기도 한번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책을 한 권씩 두 권씩 이렇게 해 나갈 건지 아니면은 성공 사례를 가끔 하면 또 뭐 똑똑똑을 다음 주에 한번 해준다든가 해서 한 1년 걸리든 2년 걸리든 끝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꼭 마감을 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4년씩은 걸리진 않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여기 있다. 제가 그때 진짜 고민했던 게 이거예요. 이 책을 쓰다 보면은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투자의 실체와 과정이 공개돼서 살짝 고민을 했었어요. 되게 고민했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는 걸 알려줘야 돼? 뭐 이런 생각. 나름 많이 고민했죠. 이거는 어찌됐든 지식도 재산인데, 지식도 재산이지 않았습니까? 지식도 재산이죠. 근데 이때는 뭐 지식에 대한 어떤 도둑들이 많이 있을 거란 생각까지는 많이 안 했었던 순수한 시절이죠. 이때는. 투자한 물건의 사건 번호나 주소가 공개되면 좋은 결과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것 같아서 또는 낙찰과 명도 노하우, 자금 운용에 대한 노하우가 공개되기 때문도 했었다. 그래서 이거를 공개해 마라 이렇게 이제 고민을 조금 했었어요. 경매 컨설팅을 하다 보면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벌지 못하고 빌빌거리는 사람을 흔하게 본다. 사실 현금이 2억 있으면 부자로 사는 걸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시기가 그럼 지금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힘들겠죠? 조금 힘듭니다. 조금.